지금 힘들다면 독서에 집중하라. 아무 일도 없는 일상이 지루한가? 그렇다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이다. 누구나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 그럴 때면 그렇게 지루하고 무료하던 일상이 너무나 소중한 것임을 깨닫고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누구나 힘든 일을 겪으며 인생을 살아간다. 학생은 성적과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을 테고, 직장인은 인간관계나 부진한 실적 때문에 고민을 한다. 백이면 백, 모두 각자의 고민을 안고 살아간다. 오죽하면 삶이란 온몸으로 하는 기도라고 했을까. 좋은 일 사이에 굳은 일이 적절히 섞인 삶은 겸손을 가르쳐주기 위한 신의 의도인지도 모른다. 마음이 짓눌리는 것처럼 어떤 걱정이 생기게 되면 책이 쉽사리 눈에 들어올 리가 없다. 한가하게 책이나 읽을 때인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그럴수록 자기 연민에 빠져 괴로워만 하지 말고 독서에 집중해보는 것은 어떨까?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나 역시도 그런 시간을 지나온 적이 있다. 남편의 실직 문제가 생기면서 여러 경제적 문제가 꼬이면서 원치 않는 이사를 해야 했던 적이 있었다. 딱 1년만 다른 곳에서 살다 오자는 계획으로 가장 최소 비용으로 머무를 수 있는 오래된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했는데, 가볍게 생각했던 단독주택의 삶이 그리 만만치가 않았다. 구옥에 대한 환상이 있었음에도 어두컴컴한 미로 같은 구조에서 느껴지는 오싹함도 싫었고, 무엇보다 단열이 안 되어 겨울에 추운 것이 견딜 수가 없었다. 처음에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의도적으로 책 읽기에 집중했다. 그러면서 차츰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다. 그때 작가들이 해주는 위로의 말들을 만나며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다. 휴대폰 볼만의 책 읽는 여자는 위험하다에서 1시간 동안 책을 읽고 난 다음에도 사라지지 않을 만큼 엄청난 슬픔을 나는 아직 겪어보지 못했다는 몽테스키우의 문장을 만났고, 공선옥 작가의 산문집 자원형 꽃밭에서 나는 울었네에서 작가는 깨끗하고 환한 방에서는 태어나지 않는다. 습하고 어둡고 쓸쓸한 방이 작가의 영혼으로 태어나기 안성맞춤이다 라는 얘기를 듣고 큰 힘을 얻었다. 그래, 이 집이 딱 그런 집이구나. 여기서 살았던 시간도 그런 추억거리가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추위와 어둠을 견뎠다. 세상에 책이 있고 내가 책을 좋아해서 얼마나 다행인가 싶을 만큼 감사한 마음이었다. 벌써 오래전 일이 되었지만 그때 나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었던 몇 권의 책 이야기를 해보겠다. 그러니까 이번 이야기는 짐작한 대로 책을 내 편으로 만드는 힘든 상황에서 읽는 책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힘들 때는 책을 선택하는 기준도 보통 때와 달리 강렬한 느낌의 제목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워낙 작품의 유명세가 있음에도 제목에서 풍기는 비장함 때문에 선뜻 잡기가 망설여진 책이었다.
이 책은 작가인 빅터 프랭클이 유대인 강제 수용소를 네 곳이나 전전하면서 많은 죽음을 목격하며 깨달은 체험들을 적은 책이다. 인간 존엄성의 위대함과 함께 로고테라피를 이야기하는 책이다. 로고테라피는 의미 치료라 번역하며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치료이다. 책을 읽으며 작가가 묘사한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갖은 체벌과 감시의 수용소 생활 모습을 상상해 보았지만, 과연 그런 곳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비현실적으로 들렸다. 빅터 프랭클은 그런 상황에서도 웃음과 희망을 잃지 않으며 시련을 통해 점점 더 자신을 다독였다. 책이 전해주는 메시지는 삶의 의미를 되새기며 미래의 희망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만이 죽지 않고 결국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비할 바는 안 되지만 빅터가 겪은 수용소는 내가 잠시 피신하듯 옮겨온 우리 집을 떠올리게 했다. 그러면서 내가 처한 상황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결국 신이든 자연이든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은 딱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련만 준다는 말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뒤이어 읽게 된 책은 니콜라이 고골의 남편 외투였다. 주인공 아카키 아카키에비치는 정서를 담당하던 구둔관으로 자기 일을 무척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등에 몹시 시려 자신의 외투를 살펴보았더니 얼마나 오래 입었던지 닳고 닳아 나비 날개처럼 바뀐 것을 발견한다. 그때부터 주인공은 새 외투를 마련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기 시작한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사리 장만한 외투를 입은 첫날, 앞불싸, 귀갓길에 건달들로부터 외투를 빼앗기고 만다. 자신의 전부였던 외투가 없어지자 그는 시름시름 앓다가 절망감에 빠져 그만 죽고 만다. 그리고 그 원한을 갚으려 밤마다 유령이 되어 나타난다. 여기까지가 책의 주된 내용이었다. 나는 책을 읽으며 소유를 위해 전력을 다하느라 현재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엿보는 것 같아 소름이 돋았다. 만약 할 수만 있다면 주인공 아카키에게 내 외투를 벗어주고 싶을 정도였다. 추운 겨울을 나고 있는 나였지만 그때만큼은 내 외투를 내어주고 싶을 정도로 주인공이 측은하게 느껴졌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인간의 애잔함을 이토록 세밀하게 표현한 작품은 그동안 읽어보지 못했구나 싶을 정도였다.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이지만 이 책은 몹시 추운 겨울날 추운 방에서 벌벌 떨면서 읽어야 주인공의 절절한 마음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읽은 책은 화가 고흐가 동생 테오와 주고받은 편지를 엮은 반고흐 영혼의 편지였다. 동생 테오에게 생활비를 받으면서도 굶을지언정 물감과 모델을 구해 그림을 그렸던 고흐. 그의 열정과 절박했던 가난이 편지 속에 고스란히 녹아있는 책이었다. 그리고 화가라서 그랬을까? 문장 하나하나가 그림이고 시처럼 읽혔다. 동생 태호에 대한 미안한 마음. 그림이 팔리지 않아 절망하면서도 게으르게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느니 실패하는 쪽을 택하겠다고 의지를 불태우는 장면에서는 눈시울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만약 고우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앞날이 보장되지 않는 어떤 일에 그렇게 열정을 다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나는 고우에 비해 가진 것도 많고 행복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정해진 평탄한 트랙에서 잠시 내려와 산길을 조금 걷는 것뿐이다 라고 생각했던 일년은 결국 3년 반이나 걸렸고 4번의 이사를 거쳐서야 원래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그리 큰 일도 아닌데 그때는 정말 힘들었다고 생각한 기억뿐이다. 작가들이 말하는 힘들 때 도움을 주는 책들. 1. 정희진 작가는 고통의 시간에 읽으면 좋은 여러 작가들의 책을 추천하고 있다. 자신의 저서 편협하게 읽고 치열하게 쓴다에서 올리버 섹스, 앤드루 솔로몬,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 앤드리아 드워킨, 오오누키 에미코, 존 사노 등의 책 읽기를 권했다. 이 작가들의 책은 국내에 이미 많이 번역되어 있다. 한 작가당 한두 작품을 선택하여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일본 소설가 오에 겐자부로는 비탄의 시기에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를 만났다고 했다. 그에게는 두뇌기형이라는 장애를 가진 아들이 있다. 아들은 엉엉 울면서도 눈물이 나지 않는 장애를 겪었는데 아들의 슬픔을 볼 때마다 블레이크의 시를 읽으며 많은 위안을 받았다고 했다. 3. 인터넷으로 힘들 때 도움을 주는 책이라고 검색하면 여러 명사들이 꼽은 책들을 볼 수 있다. 여러 언론 매체 등에 소개된 기사도 함께 볼 수 있다. 하나씩 클릭해 보면서 읽고 싶은 책을 고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